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습이랑 검증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이블링까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조 지표들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인풋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 하면은 저희 머신러닝 모델에 현재의 보조 지표들을 몇 개 산출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요 보조 지표들이 요러한데 얘가 레이블이 뭘 것 같으냐,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를 이제 모델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레이블을 잘 맞추는 형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게끔 그렇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의 인풋을 이제 주요 보조 지표들 몇 가지로 해가지고 할 텐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표들이 보면은 범위로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고요. RSI 같은 경우는 0과 100 사이죠. RS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CCI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없어요.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또 범위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표들의 이제 숫자가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정규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표들이라고 하면 이제 피처들이죠. 피처들을 0과 1 사이로 그 범위를 만들어줘야 학습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0과 1 사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좀 작은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정규화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 뭐 랜덤 포레스트나 XGBoost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선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정규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맥스 너멀라이제이션을 하시면은 그럼 무조건 피처가 0과 1 사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해당 피처의 큰 값을 일단 산출하고, 그리고 해당 피처의 이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RSI라고 하면은 뭐 RSI의 가장 큰 값, 그리고 RSI의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고, 그리고 요거는 각각의 이제 로우에 해당되는 RSI 값이겠죠. 이거를 이제 새로운 값으로 만들면은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서 무조건 0과 1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코드를 좀 이제 볼게요. 자, 우선은 코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트리플 베리어 레이블링 요게 이제 처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ake indicators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make indicators를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인풋으로 받아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아웃풋으로 하는 그런 함수겠죠.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make indicators는 보시면은 처음에 RSI를 산출하죠. 요 TA는 이제 판다스 TA죠. 판다스 TA를 통해서 RSI 산출하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산출하고, CCI랑 뭐 이런 것들 다 산출해 가지고 주요 보조 지표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다 산출해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지표들을 0과 1 사이로 정규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SI 같은 경우는 알려진 값이 있죠. 알려진 맥스 값이 있고 알려진 민 값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 그냥 100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0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0이 있어야지 이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마이너스 0은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요. CCI 같은 경우는 정확한 범위값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을 가장 작은 값으로 맞추고, 그리고 200을 가장 큰 값으로 맞추는 거를 이렇게 클립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요 안에 그거가 이제 마이너스 200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3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200으로 바뀐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클립을 통해서 민맥스를 보정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맥스 너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마이너스 200이 이제 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이니까 이제 플러스 200으로 바뀐 거고, 이것도 200에서 마이너스 200이니까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400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OBB만 볼게요. 요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수식이죠. 사실은 요 모든 값에다가
여기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요 OBB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산출해서 빼주면 이게 정확한 그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요 값들을 모두 이제 사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각 타임스탬마다 있단 말이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까지 우선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 한 50개를 toString 해가지고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뭐 배리어 레이블 그리고 RSI 스토캐스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 같이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요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플롯을 한다고 치면은 RSI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값이 다 있을 테고, 그리고 스토캐스팅 이런 것도 다 값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타임스탬프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타임스탬프를 다 인풋으로 쓰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현재 보조지표 값이랑 그 직전의 보조지표 값만 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예제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지표 값이랑 그 직전의 지표 값만 써가지고 인풋으로 쓸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각 컬럼들의 그 직전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Shift -1을 하시면은 이게 하나의 로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컬럼마다 해가지고 그 컬럼 이름에다가 이제 prev를 붙여가지고 previous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다시 이렇게 해보면은 요 preview가 붙은 컬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리뷰가 다 붙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직전 값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일단은 df 다시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자, RSI 스토캐스틱 D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보조지표 데이터랑 레이블만 이렇게 빼고 나머지는 다 드롭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타겟 컬럼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조지표들과 레이블이죠. 그리고 엑스트라 컬럼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조지표들 이름에다가 이거를 이터레이션 돌면서 이름에다가 프리뷰 붙은 거, 그리고 레이블이 아닌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보조지표 현재 보조지표와 그리고 현재 레이블과 그리고 그 직전의 보조지표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컬럼들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트레인하고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스플릿을 하세요.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사이클런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한번 우선 해볼게요.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다. 자, 프린트 트레인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테스트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원래 데이터 프레임 있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5956개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5956개인데 여기서 이제 트레인이 테스트 사이즈가 0.2라는 것은 트레인을 0.8의 비율로 가져가고 테스트가 0.2의 비율, 그러니까 20%를 테스트로 분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인이 요만큼 로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랜덤으로 테스트는 요만큼 로우를 가지게끔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를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은 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인만 분리해도 되지만 여기서 트레인에서 저희는 또
지속적인 튜닝을 할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라고 따로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랑 테스트 용도로 데이터 프레임을 또 따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0.2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인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트레인 만들어지고 새로운 밸리데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태블러 데이터 분리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그냥 각각의 샘플을 독립으로 봐가지고 이제 랜덤으로 분리해 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미래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은 과거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가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은 타임 시리즈는 분리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분리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실행하면은 이제 시간 순대로, 그러니까 데이터 랭스에다가 지금 60%를 이제 트레인으로 일단 가져오고, 그리고 그 60%와 그 80%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20%죠. 20%를 밸리데이션, 그리고 80%부터 끝까지 해서 이제 테스트까지 이렇게 분리하면은, 그럼 이게 시간 순대로 6대 2대 2로 분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파켓으로 각각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저희가 요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